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6월 25일 이날은 6.25 전쟁,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것을 한국전쟁이라고도 알고 있고 또 6.25 동란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벌써 참 오래전의 일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쟁, 그것이 끝나지 않고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이 멈춰 있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처럼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바로 우리의 전쟁이었고 내 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었어도, 그것이 아주 비극적인 것이었어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당당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요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속마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이 6.25 전쟁을 끝내려고, 그래서 그 사람만의 통일, 그런 식의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기도 했고 저희들끼리는 정말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어이없을 뿐이지요. 그 누구보다 서로 정말 독침이 있으면 쏘아서 죽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대가 그들이 아닐까.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가 속해 있는 진영이 우리 한국당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김정은만큼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마지막에서야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김정은이다. 김정은 손에 핵무기 버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북한은 이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 한국의 친북 좌파들, 그들은 북한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아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북한군하고 똑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사실들이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6월 25일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승리한 전쟁을 계시한 날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6월 22일 그날이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6월 25일 비슷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한 날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묘지에 가서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고개 숙여서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그 묘지가 슬픈 곳, 전쟁에 나가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 곳, 이래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만 그 뜻을 비틀어서 보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그날이 러시아는 전쟁에 승리한 날입니다. 전승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전승일을 기념하면서 그때 전쟁에서 사망한 그런 병사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패배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승일을 기념하고 그 승리를 그들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 승리를 가지고 왔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애도한다. 이때의 애도는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이 전승일을 기리는 일이 행사일 때, 국가가 하는 그런 행사일 때 그것은 그곳에 묻힌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이 슬퍼서 가엾어서 그리고 그들의 그 불운을 안 됐어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곳에 묻힌 사람은 결코 피해자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해자라고 한다면 국가가 그러한 행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국가가 전승일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하는 일들은 결국은 그것도 또 하나의 국가 작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무력을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식 중의 하나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을 갔을 때도 바로 이러한 국가의 그 추모 행사를 하는 날 중국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추모라고 하는 것을 단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단결된 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면서 외부에 대해서 받아치고 때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와 같은 행사를 하면서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행사를 보면서 그런 날 그곳에 가서 그 국민들의 어떤 힘, 그들의 의지가 향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들은 아주 위협적인 것이고 그리고 유의해서 그것이 향하고 있는 곳을
잘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단지 제사를 지내고 모여서 지난 추억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최근의 이 두 건의 전승일 혹은 추모 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동북아시아의 파워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 그곳을 아무 생각도 없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로서는 참 불안하고 딱하고,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자신의 힘이 없고 주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저런 인물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불운 가운데 하나이겠죠. 이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6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떤 날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돌이켜보면 6월 25일은 우리가 6.25 전쟁을 일으킨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인민군에게 침공당한 날이죠. 얻어맞은 날입니다. 그 얻어맞는 것이 국민이 무수히 죽어나가는 그런 타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극이죠. 그러면 6.25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었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멈추면서 정전협정이 남았습니다. 이 정전협정의 효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을 북측 김일성 정권에게 불법 점령당하게 된 그러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정전협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은 우선 좀 자기 스스로 기운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전 대통령들이 이미 그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이기는 하지만 줄줄이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처음 보궐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모든 국가의 제도, 심지어 국가의 헌정사 이런 것들을 바꿨습니다. 헌법도 바꾸려고 했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역사도 바꾸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우리 한국인이 지켜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도덕인가, 한국인은 무엇을 보고 좋아하고 무엇을 박수쳐서 응원해야 하는가, 그것까지 그가 정해왔습니다. 물론 국민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렇게 돼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아주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눈치를 보고, 또 그러다 보니 정당한 법의 집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탄압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상태가 국민이 노예 상태에 들어간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제재를 가하면 그것은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가 나쁘다.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혹시 법을 위반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기만 처벌받는 것은 탄압이다. 미움받고 있는 것이고 또 적폐 세력으로 몰린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만 나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나쁜 일입니다. 결국 아무도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설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설령 임종석이 여러분을 겨냥해서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살아있고 바로 그 법 시스템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패배자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UN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과거의 회의록이 있고 19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며 그리고 이어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회복해야 하겠죠. 바로 북한 지역을 무력으로, 힘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때의 무력이란 단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외교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상대가 거기에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무력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강할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자비로, 누군가의 배려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강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경제력을 키워왔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강한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원하는 통일이고 이것이 본래 의미의 통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명백합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세워지고 곧이어서 한반도 유일의 자주국이 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령 타협이 아니라 힘으로 북한 지역을 찾아온다고 하면 만에 하나 싸울 땐 싸워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쟁인가? 정전협정이 파기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통일을 하게 되면 영토 회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비록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구현이지 내전도 아니고 침공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 그때에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을 통한 그러한 전쟁이 끝나는 상태. 그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수히 거기에 대한 언지를 주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언젠가, someday, 미래의 까마득한 미래의 언젠가,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 보십시오. 통일에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통일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전협정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현재의 분계선, 군사분계선 그것이 국경선이 됩니다. 콘크리트 국경선이 되는데 그곳을 허물기 위해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바로 이것은 그냥 두 나라로 나뉘는 겁니다. 전쟁을 배제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은 흔히 이 나라를 자꾸 나쁘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로막힌 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통일입니까? 나라가 반쪽 나는 것이지.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평화라는 이름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파기된다 하는 것은 멈춰있던 양측의 힘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로 북한 정권도 동일한 인식을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북측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갖 문서에는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뜻이지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 특히 좌파 정치 세력들 가운데 우리를 미국의 속국이다. 미국에게 조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죠. 내 나라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라고 부른 것,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북한의 입장에서 정전협정이 지금 파기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다시 한번 6.25와 같은 그런 침공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이제 6.25하고 달라집니다. 6.25는 침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보았죠.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통일전쟁, 그래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쳐들어와도 더 이상 전쟁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논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또 괴뢰정부로 보면서 김일성 헌법에 따라 그들의 헌법을 구현하는 그러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검토해 봅시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도 모르고 이러한 국제정세도 모르고 그저 전쟁이 싫어요. 그냥 싸우지 말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뜻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대국이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풀이되고 그렇게 진행될 뿐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논쟁에서, 교과서 논쟁에서 분명히 그쪽에 가서 서 있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북측에서 이곳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그 해에 건국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 상해에서 세웠는데 그 상해는 당시 프랑스 조차지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러한 그 법계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것이 1919년 4월 13일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로 그날을 건국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때 건국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운 국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한반도로 환국하기도 전에 이미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70년도 훨씬 전에 망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세력을 모아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죽어 없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나라의 뿌리를 심겠다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거기다가 19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한반도 북위 38도 이남에는 지금도 국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세계는 북한을 알고 김정은을 알고 심지어 미국이 그 테러를 하는 집단 북한과 수교를 하라고 권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 되겠죠. 그들은 국가라고 합니다. 올가을에 거기에 대한 행사도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유일한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이 되겠죠. 우리 국민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세 번째,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정은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도 더 이상 전쟁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파기한 이후에 평화협정을 하겠다,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차 각종 선언과 연설과 이런 데에서 밝혀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혹시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김정은과 자신 사이에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효력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평화협정의 주체는 현재로서, 그리고 김정은의 의사는 한국과 북한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미국은 북한의 대한민국 침공, 이것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이 점령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평화협정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최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국군도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군인으로 만드는, 우리가 볼 때 군인을 처박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체의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가 쓰는 표현은 유예라는 말은 미루어두고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예가 기한 없는 무기한 유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중단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유예라는 이름으로 계속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가 처음엔 약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상의 약속은 있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저 군사력을 제외한 친선관계로 변경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한미군의 소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소멸, 이 나라에 있어도 소멸,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쓸모없는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병력으로서는 쓸모없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전쟁 중에 부상병을 늘리는 효과와 같은, 적군에 대해서 부상병을 늘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군의 소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럴 때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마치 이런 상황은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의 인질인가 하면 여기에 와서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은 없고, 그것까지는 별 문제 아니라 하더라도 군이 점점 삼류군이 돼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철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군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물자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씩 움직이고 또 한반도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면 비용만큼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생트집인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돈을 낸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요. 미군이 삼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돈. 그러면 돈만 주면 계속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예군이 되어야지 삼류군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미국으로서 남아있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돈만 준다 해서 계속 있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을 깎겠다 하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남다른 어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가 A라고 말하면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A라고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 또 우리의 그러한 인식, 이것을 다 휘저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갈래 길 앞에서 문재인 씨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서 기다리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못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못 만났고 그러면 푸틴 대통령도 못 만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사했던 인물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는 아예 안 만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 효과라고 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식을 바꾼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눈치채고 있죠. 그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을 이제 알아차렸다 하는 겁니다. 안 만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일은 더 이상 겪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디로 갔을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동쪽 길로 갔다. 왜 딴 사람들이 그곳으로 안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째서 오른쪽 길이 동쪽 길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 오른쪽이 동쪽이었다 하고 태연히 대답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이 이 언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 모두의 것이지 문재인 씨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A라고 말하면 A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의 말이 바로 그것이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규칙이 있고 세상에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지켜야 할 헌법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 모든 것을 모르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에게 누군가 좀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남다른 어휘 능력, 그것으로 그는 보궐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줄곧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의 궁극의 목표가 평화협정 체결이다 하고 외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갈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 못 갔죠.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평화, 그것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나날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무장해제되고 이제 적과 맞서서 싸우기는커녕 스스로 쳐들어왔을 때 1시간이고 30분이고 피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만드는 것이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식자 앞에서 잡아먹힐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먹잇감이 이야기하는 평화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그런 사자 앞에 이제 곧 먹힐 그런 굶주린 사자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폭력적인 저항은 하지 않겠어.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바로 이러한 문재인 씨의 망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이 걱정입니다. 바로 그것은 북한 김정은의 대한민국 점령의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또 다른 침공이 생기면서 전쟁으로서의 저지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그냥 통일당해버리는 적화통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적화통일이라는 그런 온건한 표현 대신에 제2의 6.25가 나서 유엔군이 나타나지 않는 제2의 6.25가 나서 이곳이 점령돼 버리는 38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이고 1950년과는 사정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이와 같이 김정은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 그것을 가장 반대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리상, 역학상 그렇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만주 때문이라고 해두지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나빠서 외면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혹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의 이러한 충돌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해관계 밖에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가까이 있잖아. 아주 바짝 붙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중국,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거기에 북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이 국가들, 이들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와 누구는 좀 친하고 어느 나라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질서가 유지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질서, 다시 말해서 미국 중심의 자유세계가 지켜온 전후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전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이 네 개의 주체들, 이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여기에 끼어들어서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에게 정의를 집행하는 정의의 사자라는 명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계속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만일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챙길 겁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그는 평화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하얀 옷을 입고 올리브 줄기를 입에 물고 서 있으면 고귀한 평화하니까 총알이 피해갈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인공지능 총알은 없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고상하고 아주 이상적이고 그가 옳고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총알은 눈도 없고 두뇌도 없는 그냥 쇠조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의 신체를 그냥 꿰뚫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씨의 뒤에 줄지어 서 있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 평화를 애호하는 그러한 무리들 마찬가지이겠죠. 지금과 같은 평화 시기, 평화는 사실 이미 왔습니다. 이제 인간이 좀 더 현명해지고 인간이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지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평화를 점점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입니다. 지금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데 한반도에 이제 전쟁의 기운을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이제 6.25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6.25는 무엇인가? 6.25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승전의 날도 아니고, 그리고 또 승리의 날도, 승리의 전쟁을 시작한 날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는 날, 그런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유능하고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날, 우리 5천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는 강한 국민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세계 우방국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세계를 지킨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러면서 6.25 전쟁 그때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6.25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25일 우리는 큰 사람이 됩시다. 강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얻어먹는 자, 동정을 사는 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베푸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합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